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두 가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보다 조금 긴 편이지요.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화 시스템 시청자 주식 종목 분석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주가가 반토막난 주식인데 지금 저평가가 아니라는 주제입니다.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꼬우님이 한화 시스템 분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투자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은 충족하고 있고 배당금도 3년 연속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물론 재무 상태가 나빠서 노란색이 아님을 잊지 말아주세요. 노란색은 제 기준에 안 맞는 것이며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답니다. 그럼 다 함께 꼬북꼬북 가시죠. 한화 시스템은 시가총액이 3조에 가까운 대형 주식이고 코스피 1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금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지요.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가끔은 잊고 살 때가 있는데 여전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한국 화약이 전신인 한화그룹에 속해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경영진이 바보라서 손해가 발생해도 퍼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만큼 생각보다 괜찮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은 물론 자본 총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요.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인 부채 비율 100% 미만보다는 조금 높았던 부채 비율이 2021년에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기업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군사 장비의 제조 및 판매하는 방산 부분이 있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같은 경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한 호재와 인공위성 관련한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던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화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요 주주들을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6%가량 보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했다는 것은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성이 높거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겠지요. 안정성 지표 중 하나인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사업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산 제품 매출액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ICT 사업 부분이 30% 수준입니다. 대부분 방산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방산과 관련해서 비리 관련한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많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주변국이 너무 강한 나라가 많아서 방산 관련 산업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이죠. 바로 위쪽으로는 전쟁 중이고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미국과 대치를 했던 소련 연방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는 인구 대국이자 현 G2 중국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중국과 대만 혹은 한국과 북한이 전쟁 나길 기도하고 있는 일본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화 시스템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방산 관련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중인데 연구개발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거기다가 군사장비 산업 같은 경우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와 관련한 사업이라 물품 대금을 못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매출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까 ICT 관련한 사업의 매출 비중도 30%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 뉴스에는 EBS와 메타버스 공공교육 플랫폼 구축까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메타버스 테마는 ICT 관련한 종목들은 모두 메타버스나 NFT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테마로 상승을 하더라도 기업 본연의 가치에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한화 시스템의 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단된 날짜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하필이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초기 확산을 할 때 주가가 4,000원대까지 내려갔었던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우주항공 사업과 전투기 사업으로 인해 주가와 거래량이 상승을 해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봉 차트상 고점 대비 28%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의 일봉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에 있어서 황금 거북이가 평소에 언급한 것처럼 저평가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장 초기라서 고점을 확실히 찾을 수 없고 상장 초기의 거래 물량이 12,000원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황금 거북이 생각으로는 1차 지지선 14,000원, 2차 지지선 12,00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든지 이동평균선과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재무 그리고 미래 성장성 또한 거래가 되었던 물량들이 소화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투자 노트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재무적으로 좋고 성장성도 있는 주식입니다. 단기 순이익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을 보면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들은 방산 관련한 종목들 가운데 비리 문제로 인해 투자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초기 주가가 상장을 했을 때 상승한 물량과 2021년에 발생한 호재로 올랐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투자 의견은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 투자 의견은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린드먼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 영상으로 올리고 상한가를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코스피 지수가 다시 3천을 회복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며칠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털고 나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코스피 지수는 3천이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은 점심시간 현재 6,457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매도한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는 중이지요.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하는 이라이콤입니다. 그런데 급증한 거래량에 비해 거래 대금도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평소에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부터 배당금을 주는 이라이콤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가총액도 낮고 거래량도 워낙 낮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었다가 조회수가 100이 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루어 두었던 종목입니다. 주식 차트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52% 이상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동평균선 121선과 201선 아래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주가 하락을 한 상태라면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수 단추에 올라간 손가락을 잠시 내려두고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처럼 매출액이 상승하는 회사라면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는 회사라면 조금 안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황금 거북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회사가 아니지요. 2021년 실적 역시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단기 순손실,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실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관련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감소했고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2020년 3월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매출액 및 재무제표에 비해 낙폭이 과대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로 했지만 그런데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주가는 다시 실적을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동평균선 200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의 생각으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어도 실적이 호전되거나 상승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가는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처럼 주가가 50% 이상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이라이콤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 100% 모든 투자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긴 편이네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해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